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편집성 성격 장애 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계속 어, 이해를 해 나가시죠. 389페이지는 우리가 본 교재에 이제 워런 박사에 대한 그 편집증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처음에 워런 박사가 브룩 교수를 이렇게 이상화한 거. 근데 물론 이렇게 이상화했다가 이렇게 높이 뗐다가 이렇게 확 떨어뜨리는 경향성 경계선 성격 장애의 주 특징이긴 해요. 경계선 성격 장애가 이상화했다가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근데 편집성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호의적이기도 해요. 보통 초반 인상은 좋아요. 성격 장애 특징들이 저기 A, B군일 경우에 A군, C군 말고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회피적이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B군은 보통 이렇게 매력적인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타인한테도 이렇게 좀 싹싹하게 잘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지적을 세 번째 칸에 지적하니까 격분했다고 그랬고, 그 건설적인 비평이라든가 솔직한 피드백을 대해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워런 박사를 이렇게 심사를 잘 시켜서 종신교수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도 그런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해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워런 박사 어? 그러니까 브룩 교수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될 텐데 왜 안 따라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뭐냐면은 이 편집성 성격 장애들도 이 터널 시야라고 해요. 터널 시야. 그러니까 사고의 경직성. 제가 말씀드리자면 편집성 성격 장애의 그 특징이 역시 그 경직성에 있는 거죠. 강박성 성격 장애뿐만이 아니라 어, 그 편집성도 어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급변하는 거예요. 뭐 5년이든 몇 년이든 잘해줬던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그냥 관계를 이렇게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참 아깝죠. 나름대로 예를 들어 정상인 사람들은 3년이든 5년이든 우정도 쌓고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면 그 굉장히 좀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기도 하고 막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감정을 느끼겠죠. 그래요. 그리고 맨 아랫줄에도 보면 워런 박사가 동료들하고 심각한 동쟁이나 힘겨루기를 하곤 했다거든요. 이게 직장에서 보통 이렇게 어,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직장 동료들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어, 약간 편집성 끼가 있든 같은 성격장애 끼가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또 소송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좀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냥 피해버리고 그냥 말아버리는데 어쨌든 그 힘겨루기를 직장에서 많이 하게 된다. 그리고 워런 박사 같은 경우는 그 의부증이 있어가지고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었고 소송을 막 해가지고 자녀 양육권 받아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사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애성 성격장애랑 좀 공변하죠.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한다. 그리고 완벽을 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뭐 다른 성격장애하고도 비슷하죠. 이런 건. 다른 사람이 잘못을 찾아내는 걸 좋아하면서도 뭐 자기애성인 사람들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깎아내리고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행동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근데 편집성인 사람들도 그래요.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내가 똑똑하고 다른 사람 믿을 수 없고 뭐 자기가 똑똑하다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책임 진리를 회피하며 권위가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통해 자기의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이런 것도
제가 이건 또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권위나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뭐 사건 해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불합리하다 합리하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이걸 하려는 어떤 목적이 있어. 근데 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어렵게, 근데도 그냥 자기가 뭔가 좀 이득이 된다 싶으면 밀고 나가는데, 잘 안 될 때면 그 일과 관련된 권력이나 권위가 있는 사람을 연결을 시키거나 미리 막 사전에 다 이렇게 손을 써놓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뭐 밥도 먹자고 하고 뭐 이렇게 친한 척 해놓는 거죠. 나중에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게 사전 계획도 상당히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치밀하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키우고,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혜롭고 좀 더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마음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거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치밀해도 지혜롭고 담대한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떳떳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떳떳해. 물론 정말 운 없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떳떳해도 이제 안 가려지는 그런 거 빼고, 웬만한 세상살이는 내가 떳떳하면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떳떳하면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걸고 넘어져서, 그 부르 교수하고 워런 박사가 결국은 지금 이 소송전이, 결국은 부르 박사가 사실은 투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투명하면 그걸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투명하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난 당신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거기다 살짝 한번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뭐야, 그 앞에서 문서화라고 했죠. 녹음본 같은 걸 좀 떠놓는 거죠. 미리 떠놓는다는 표현 그렇고, 이제 사전 증거를 살짝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제 더없이 난 정말 떳떳하고 당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이러한 말들을 했었던 녹음본이나 자료가 내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제, 워런 박사도 천만 달러 소송해놓고 지니까 바로 그냥 그 대학에서 아직 나가라고 퇴출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사표수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후다닥 꼬리 내리고 도망간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정도 되려면,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아니고, 어찌됐든 계속 자기 마음도 이렇게 담대하고 건강하게 키워가고 지혜를 키워나가야만 이런 성격장애, 특히 편집성인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뭐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잖아요. 사장이어도 물론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같은 직장에서 내가 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봐야 할 사람이라면 지혜롭고 또 내가 담대하게 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이런 사람 나는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흔히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권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싸움에서는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그지만 내가 떳떳하면 그 권력에 굴하지 않아도 되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데 뭐.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390페이지 배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이나 동기도 다 다른 사람 남 탓을 한다는 거, 뭐 이건 공통적인 제 특징이라고 그랬죠.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성찰과 통찰이 생기면 성격장애로 안 가죠. 이게 20대 때부터 습관이 남 탓하는 걸 벌써 이렇게 굳어져서 30대 40대 가면 이게 안 고쳐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격장애의 어떤 공통적으로 보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 어떤 일이 책임이 잘못되거나 자기를 비난한다는 의미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질책하는 거하고는, 자기 비난, 자기 질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도움이 안 돼요. 자기를 비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사는 삶에 대한 내 행동이나 내 감정 두 가지예요.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화난 거를 내가 책임져야지.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아이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음, 그래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기 책임성을 길러가면 그게 억울할 것 같아도 절대 억울하지 않고, 어, 자기가 더 인생을, 자기 삶을, 정말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삶의 주인이란 말은 자유롭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외부 환경이나 이런데 내 감정이나 나를 다 내어주면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고 삶의 노예가 되죠. 그래요. 그다음 어디까지를 편집증으로 볼 것인가, 제목이 그렇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자면 스펙트럼이 있다고 그랬죠. 연속선상, 연속선상. 그러니까 극단이 있고 이제 정상이 있다면 정상 안에서도 제가 뭐 정말 건강한 정상이 있고 정말 지혜롭고 막 현명하고 담대한 정상이 있는가 반면에 정상은 정상인데 좀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정상인도 있고, 이제 정상에서 이제 진단으로 갈 때에도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7가지 중에서 그럼 3가지만 해당하면 우선 진단은 안 되겠지만 7가지 중에서 3가지 해당하면 참 살아가는데 피곤하죠. 그죠? 안 그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아니라 막 5가지, 6가지, 7가지 해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속선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척도는 어, 내가 여기까지만 가면 난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수행을 통해서 자기 그 수련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 뭐 나이 얘기하기 뭐 하지만 어쨌든 제가 40대인데 제 나름대로 꾸준히 수련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런 그런 욕구가 있죠. 이런 성장에 대한 욕구.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40대지만 또 50대, 60대 갈 때에도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훨씬, 그것도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집착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건강한 욕심이니까. 그래요. 391페이지에 보면 이제 편집성 정신 분열, 편집성적 조현병이겠죠. 이런 증상이 가장 심각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약간 망상형이죠. 이제 편집증에서 이제 심해지면 이제 망상형이면서 조현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까 그 뭐 인터폰 뭐 붙여놓는 거, 뭐 도청장치 있다든가 내 차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그 강박장애에서도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거기도 이제 불안이 그것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완벽성을 추구하는 거였죠. 뭐 병원 같은 것도 막 의사 선생님들 말 못 믿어가지고 계속 뭐 더 하고 그러듯이 편집사 성격장애도 예를 들어 또 그럴 수 있어요. 병원 쇼핑 같은 거 하고 뭐 의사 말을 믿지 못해서 계속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이해 394페이지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여기도 그냥 다 볼 거는 그렇고 맨 하단에 투사라는 용어만, 맨 하단에 프로젝션이라고 보이시나요? 갈색 글씨로 투사라고 보이시죠? 투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투사죠.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누구야, 오늘, 야, 지금 배고프지 않니? 야, 배고프지 않냐? 야, 뭐 먹으러 가자. 뭐, 혹은, 야, 오늘
야, 오늘 왠지 야 오늘 술 마시고 싶지 않냐 오늘 같은 날 술 마셔야지 않냐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고 얘기한 거는 엄밀히 잘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미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 원칙상 내가 그 사람 존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데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도 급변하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 사항이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면은 사랑 받은 만큼 되갚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이게 되갚음이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투사라는 게 그 여기서 심리학적 이해라고 하는데 투사가 별로 이게 나중에 투사가 제일 많은 거고 그거랑 같은 붙어 다니는 게 이제 부인인 거예요. 부인. 이게 다른 사람을 의심하면서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싫어하면서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다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라고 이것도 투사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인이잖아요. 나 그 사람 안 싫어한다고 싫어하지 않는다고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뒤에 가서 보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근데 A라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살짝 나쁘게 얘기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 사이가 안 좋은데도 이게 두 사람이 실제 이게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치죠 이분이 이 사람 편집성 성격장애 때문에 이 사람하고도 당연히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잘 지낸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 잘 지내 이 사람이 권력이 있든 뭐 잘 몰라도 나 이 사람 안 미워한다고 뭐 좋아한다고 뭐 좋아 나 이 사람이랑 사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인이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안 친한데 잘 지낸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이야기 듣는 사람은 즉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이렇게 전혀 안 맞고 자기 감정에도 진솔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는 말에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이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걸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투사하고 부인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심리학적 이해에서는 결국은 이 편집성 성격장애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자비나 사랑의 감정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성격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의심하고 전투하는 데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도 그렇고 실제 행동도 그렇고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막 아플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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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똑똑하다 자기적인 면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워런 박사도 좀 똑똑한 자기 그 동료들하고는 뭐 말도 안 섞는다 그랬고 자기적인 게 같이 좀 공존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쨌든 깎아내리고 의심하고 밀어내고 이런 데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어, 정작 자기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볼 그런 게 없겠죠. 근데 그걸 통찰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걸 내가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즐겁지가 않은 이유가 이런 데 있구나. 라고 이렇게 통찰을 하고 성찰을 하고 책임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성격장애인 거죠. 그게 됐을 것 같았으면 뭐. 근데 문제는 이게 20대 때 그걸 고치기가 가장 쉬워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20대 때 내가 그런 느낌이 있으면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나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30대, 40대 되면 돈 들여야 돼요. 돈 많이 들여서 치료받으러 다녀야 돼요. 상담 치료,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료가 좀 비싸죠. 보험이 되는 게 아니니까. 20대 때는 주변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근데 그 말 들으면,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엊그저께 누가랑 통화하면서 저 몇 번 안 본 분인데 저에 대한 이렇게 그 느낌을 얘기하더라고요. 진 교수님의 그 어떤 느낌? 근데 그렇게 썩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저는 그 부분을 장점으로 이렇게 느껴지더라.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저 사람 참 솔직한 사람이구나. 자기가 본 모습이 맞든 틀리든 어찌됐든 자기가 본 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대로 얘기했다라는 것. 어. 제가 그리고 그 얘기할 때도 맞아요. 제가 또 그런 면이 있지요. 제가 통화하면서 그래 맞아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어. 그러니까 20대 때는 그게 조금 이제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듣기에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지만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게 많이 들어뒀다가 메모를 잘 해뒀다가 지금 고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죠. 귀를 막고 시야를 차단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귀를 막고 시야를 차단하면 터널 시야가 되고 편집성 성격장애나 모든 성격장애가 제가 그랬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20대 때부터 그러면 그 특징이 이제 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타인의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말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은 다음에 뭐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공감할 수 있어야죠.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그렇게 봤을 수 있겠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